안녕하세요. KIIP 공도TV입니다. 지금 2단계 그 익힘책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단계 육과 익힘책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에서는 기분하고 감정을 공부를 하는데요. 기분은 무드라고 하고 감정은 이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분과 감정에 대한 어휘를 배우고요. 그리고 get이라는 거, 이제 추측을 나타내는 get하고, 그 다음에 을대를 이제 배울 거예요. 을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요것도 한번 수시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 요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럼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이 좋다. 자, 기쁘다, 신나다, 행복하다, 반갑다, 즐겁다. 죠. 그래서 문제 기분이 안 좋다, 슬프다, 외롭다, 화나다, 또 걱정되다, 짜증나다, 답답하다를 배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커넥트 하라는 거죠. 연결하세요.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해요. 그래, 어때요? 자, 즐거워요. 그랬죠. 강아지가 죽었어요. 죽다. 때에 대한 거죠. 죽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그렇죠. 슬프죠. 그래서 죽다. 이렇게 하면 죽다.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dead, die. 그러면 마음이 슬퍼요. 강아지가 죽었을 때 슬퍼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뭐예요? 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오랜만에 하면은 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해요. 오랜만에. 그래서 뭐 후에 after a long time 후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어때요? 반가워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가워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가워요. 이렇게 하죠. 밤이 늦었어요. 12시 됐어요. 동생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집에 동생이 안 들어왔어요. 시간이 엄청 늦은 밤인데, 늦은 밤에. 그러면은, 어때요? 걱정되죠. 걱정되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때요? 기뻐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컴플리트 하는 거 완성해야 돼요. 그대로 적으면 안 돼요. 완성을 해야 돼요.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외로워요. 이렇게 되죠.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때요? 버스 사람 너무 많으면은 그렇죠. 짜증나죠. 그죠? 사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요. 이렇게 발도 밟아요. 이렇게 하면 짜증나죠. 뉴스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분 말을 하면 여러 번 들어도 뭐라고요? 뭐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난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서 어때요? 마음이 그렇죠. 답답해요. 이렇게 되죠.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답답하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음, 하면 될까요? 그죠? 스포코이트 답답해요. 진짜 저도 막 마음대로 여러분한테 말을 막 못해서 아주 답답해요. 그죠? 답답하다. 음, 코이트.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남편은 뭐 했어요? 승진했어요. 승진을 했어요. 원래 남편은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이죠. 그죠?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 대리님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또 과장님이 됐다가, 과장이 됐다가, 이렇게 돼서 점점, 이사님 됐다가, 그 다음에 사장님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될 때 승진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남편은 승진했어요. 저도 요즘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정말 뭐 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외롭다, 답답하다, 걱정되다, 그제 worried, 기분이 안 좋다. 감기에 걸려서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어때요? 요 바깥에 못 나가면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한국에 와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때요? 너무 혼자 있으니까 어때요? 그렇죠. 외로워요. 이렇게 되죠.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떨려서 말을 잘 못해요. 굉장히 마음이 약한가 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떨려서 말을 잘 못해요. 내일 면접이 뭐 돼요? 그렇죠. 걱정돼요. 사람들 앞에 떨려서 긴장하니까 마음이 많이 떨리죠. 왜냐면 긴장했을 때 마음이 많이 좀 떨리는 거죠. 조금 네이버를 긴장하다는 좀 이런 조금 이거 네이버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죠? 그죠? 그래서 좀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하다. 어제 친구가 싸웠어요.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한국에 와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떨려서 말을 잘 못해요. 내일 면접이 걱정돼요. 어제 친구와 싸워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4번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완성해야 돼요. 화나다, 슬프다, 답답하다, 짜증나다. 안젤라 씨 얼굴이 안 좋아요. 얼굴이 안 좋아요. 제가 다른 말로 안색이 안 좋아요.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안색이 안 좋아요? 얼굴이? 그렇죠. 기분 나쁘거나 기분 나쁘다 또는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플 때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아플 때 안색이 안 좋아요. 얼굴 색깔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른들은 죽었어요. 안 하고 이제 다이를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어때요? 마음이 슬퍼요. 이렇게 돼 있죠. 한국 사람이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어때요? 그렇죠. 답답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말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2단계 정도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3단계, 4단계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이 말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드 씨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친한 친구가 저한테 뭐해서 거짓말해서 뭐예요? 거짓말해서 화나요. 친구가 거짓말을 하면 라이 하면 너무 화나죠. 그래서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맞아요. 에어컨까지 고장났어. 날씨가 더운데다가 에어컨까지 고장이 났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지금 정말 뭐해요? 짜증나요.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까지 고장나서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완성을 해서 쓰세요. 여러분 보면 숙제 보면은 완성을 안 하고 그냥 단어만 씩씩 화나다, 슬프다, 뭐 짜증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슬퍼요, 답답해요, 화나요, 짜증나요. 1단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엄청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젤라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슬퍼요. 한국 사람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잠시드 씨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친한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화나요.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맞아요. 에어컨까지 고장나서 지금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get은요. 이번에 우리가 배웠던 get은 다른 사람의 일이나 상황을 뭐 할 때? 추측할 때. 그러니까 get은 뜻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미래를 나타낼 때도 get,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의지를 나타낼 때도 get 사용하고요. 의지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또 미래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또 계획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또 추측할 때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게시 다용도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다가, 형용사죠. 좋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에다가 뭐예요? get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거는 거의가 뭐예요? 추측이에요, 추측. 이 추측을, 좋겠어요. 맛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나요. 피 알죠? 블러드 피가 나요. 넘어지면 피가 나죠. 아프겠어요. 이렇게 아프겠어요.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추측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어떤 느낌도 드냐면 사람이 다쳤을 때, 아프겠어요. 이러면은 좀 감정을 공감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이 공감을 하면은 좀, 사람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공감은 이제 엠패시인데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면은 공감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말에서.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공감을 하면은 좀, 이런 좀 뭔가 위로를 주는 거죠. 위로를 주는 느낌이죠. 위로가 컴포트가 이제 위로 정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안 됐다. 정말 아프겠다. 이런 공감을 해주는 거죠. 자,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리네요. 구름이 많으면 날씨가 흐리죠. 오후에 뭐가 하겠어요? 비가 오겠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다음 달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뭐 하겠어요? 반갑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갑겠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상 여러분 많이 탔죠? 그죠? 그래서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즈를 이제 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교수님 이렇게 상 이거 많이 탔어요. 여러분한테 많이 이제 보여줬죠. 자랑했잖아요. 자랑하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국 사람들 자랑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랑을 하다. 그래서 그 그래서 나 상 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을 받아서 뭐예요? 기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겠어요. 주말에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와, 그래. 놀이공원 익사이트하죠. 그죠? 신나겠어요. 와, 놀이공원에 가서 정말 신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리네요. 오후에 비가 오겠어요. 다음 달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겠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아서 기쁘겠어요. 주말에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와, 놀이공원에 가서 정말 신나겠어요. 이렇게 get을 넣어서 추측을 나타내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피곤하다. tired, 피곤하다. 배고프다, 헝거리, 그죠? 배고프다, 늦게 자다, 밤에 늦게 잤어요. 늦게 자다, 이렇게 late, sleep 하는 거죠, 그죠? 늦게 자다. 그래서, sleep late. 수업이 끝나다. 수업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보세요. 라우만 씨지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9시인데 아직 센터에 안 오셨네요. 9시인데 안 오셨네요. 네, 어제 야근을 했어요. 야근은 뭐야? 밤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요? 뭐 하겠어요? 그죠? 야근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렇죠.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높임말 오셨네요. 쉬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넣었잖아요. 높임말 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야? 높임말을 썼으니까 그죠? 시겠네요. 피곤하시겠네요. 여러분 전부 다 피곤하겠네요 썼죠? 근데 이거 높임말 해가지고 여기서 높임말을 썼으니까 오셨네요. 이 시가 들어갔으니까요. 피곤하시겠네요. 보통 몇 시까지 일하세요? 저녁 6시까지 해요. 6시까지 일하나 봐요. 그런데 어제는 일이 많아서 밤 10시까지 했어요. 밤 10시까지 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야근한 거죠. 그죠? 야근 밤에 일한 거죠. 그래서 그럼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어제 10시까지 일했으니까 좀 몇 시 정도 잤을 것 같아요. 한 12시 정도 돼서 잤으니까 뭐라고요? 늦게 자다를 이제 높임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다 높임말? 그러죠. 주무시다 이렇게 하죠. 주무시다. 그러면 늦게 주무셨겠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늦게 주무셨겠네요. 늦게 주무셨겠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못 먹어서 이거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음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렇게 못 먹어. 그죠?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못 먹었다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아직 식사 못 했으니까, 아침 식사 못 했으니까, 배고프다. 이렇게 하니까, 배고프시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배고프시겠네요. 배고프시겠네요. 배가 고프시겠네요. 이런데, 이제 가를 빼먹고, 배고프시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보통은 배고프다. 이것도 단어를 말을 하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배고프시겠네요. 빨리 아침 드세요. 네, 아침 먹고 빨리 센터에 가겠습니다. 너무 늦게 오면 뭐예요? 그렇죠. 수업이 끝나겠네요. 그죠? 끝나겠네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라우만 씨지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9시인데 아직 센터에 안 오셨네요. 네, 어제 야근을 했어요. 그래요? 피곤하시겠네요. 보통 몇 시까지 일하세요? 저녁 6시까지 해요. 그런데 어제는 일이 많아서 밤 10시까지 했어요. 그럼 늦게 주무셨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배고프시겠네요. 빨리 아침 드세요. 네, 아침 먹고 빨리 센터에 가겠습니다. 너무 늦게 오면 수업이 끝나겠네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을대예요. 을대. 을대는 우리가 그냥 쉽게 하면 그냥 when을 하면 돼요. when. 그죠? when. 어떤 행위나 상황이 일어난 순간이나 동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을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을 때는 보면은 이제 when을 나타내는데 과거 시간을 나타낼 때는 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부 시간을 나타낼 때 명사 때는 명사 플러스 때 그리고 명사 플러스 뭐일 때도 할 수 있어요. 이 플러스 리얼 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일 때, 명사일 때, 방학일 때, 시험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뭐 방학일 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방학이다를 해가지고 방학일 때 이렇게도 사용돼요. 그래서 방학 때, 시험 때, 초등학교 때, 장마 때 이렇게 일부 시간을 나타내면은 이제 명사 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안에 이미 시간의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명사 때를 안 하는 거예요.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오전 때, 오후 때, 요일 때, 주 때, 주말 때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거죠. 이 말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책에, 익힘책에 다 넣으시고요. 먹다, 그쵸? 먹을 때, 입다, 입을 때. 좋다, 좋을 때, 많다, 많을 때, 학생이다, 학생일 때, 이렇게 명사일 때는 이다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때는 외롭다, 그렇죠. 요거 비읍 조심하라고 그랬죠. 외로울 때, 듣다, 디귿 조심해야 되죠. 뭐요? 자, 들을 때, 보다, 볼 때. 이거는 받침 없을 때는 바로 리얼 해가지고 볼 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자, 마시다는
마실 때, 결혼하다는 결혼할 때, 바쁘다는 바쁠 때, 아프다는 아플 때, 생일이 아니다는 생일이 아닐 때, 힘들다는 힘들 때. 그대로 리얼 받침인 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받침 있을 때, 을, 받침 없을 때, 리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혼자서 이렇게 해보고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아프다, 뭐 할 때? 아플 때, 합격했다, 합격했을 때, 시험을 보다, 시험을 볼 때,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언제 가장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언제 여러분이, 언제라고 했으니까 뭐뭐일 때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할 때? 그렇죠. 아플 때 제일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혼자 아플 때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죠. 그래서 언제 가장 most, 가장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네, 아플 때 제일 보고 싶어요. 중요한 외국인 등록증을 꼭 가져가세요. 뭐 할 때는요? 그렇죠. 시험을 볼 때 외국인 등록증 아이디 카드를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을 꼭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기분이 좋았어요? 운전면허 시험에 운전면허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 시험에 뭐 했을 때? 합격했을 때 합격했어요. 그죠? 과거예요. 그래서 합격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여행을 갈까요? 여름방학에 뭐 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자, 시간이 있을 때 가요. 이렇게 해서 을 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언제 가장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아플 때 제일 보고 싶어요.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외국인 등록증을 꼭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기분이 좋았어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여행을 갈까요? 여름방학에 시간이 있을 때 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요. 우리 말하기 듣기 볼게요. 자, 한번 들으면서 적어봅시다.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자, 그럼 대화를 들으면서 한번 써볼까요? 자, 빰빰. 잠깐만요. 여러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소리를 좀 키워볼게요. 여러분들은 방송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6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후엔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높아서 걱정돼요. 2.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가 사과도 안 할 때 화가 나요. 그럴 때는 저도 그래요. 3. 아이가 어려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녁에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요. 잘 들었어요? 자, 사과하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가 미안해. 늦어서 너무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기분이 엄청 나쁘죠. 어플로지. 그죠? 그래서 사과하다.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걸 사과하다라고 해요. 애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과하다. 나머지는 여러분 뭐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가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QR코드로 계속 들으시면 돼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히토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히토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히토미 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해요. 아, 히토미 씨가 아기를 낳았나 보다. 그쵸?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까. 히토미 씨는 아기를 낳아서 기쁘고 행복해요. 히토미 씨는 엄마가 병원에 계셔서 걱정이 돼요. 히토미 씨 엄마가 병원에 계시나요? 그래서 걱정이 되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히토미 씨, 엄마가 된 걸 축하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갈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기도 건강하고 저도 괜찮아요.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겠어요. 네. 아기를 보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히토미 씨는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들었어요? 히토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히토미 씨가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죠? 히토미 씨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죠? 히토미 씨가 아이를 낳았어요. 낳다가 많이 쓰이잖아요. 이게 낳다가 요렇게 히읗이면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낳다 이렇게 하면은 뭐 병이 났다. 뭐 이렇게 하죠. 이거 다 이 시옷은 탈락을 많이 해요. 이 히읗은 탈락 잘 안 하는데 이 시옷은 많이 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이 나아서 이렇게 하면 나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옷이 탈락이 돼요. 여기서는 아이를 낳아서 할 때는 이 히읗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히토미 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해요? 네, 건강하다고 했어요. 히토미 씨는 아기를 낳아서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죠. 행복하다고 했죠. 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했죠. 히토미 씨는 엄마가 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을 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히토미 씨가 병원에 있는데 뭐예요? 엄마가 된 거죠. 아기를 낳았으니까 뭐예요?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가 되니까 여러분이 다 착각하면 뭐야? 히토미 씨 엄마가 병원에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병원에 계신 거는 아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히토미 씨 엄마가 된 걸, 그죠? 엄마가 된 걸, 뭐뭐 한 거 축하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갈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아기도 건강하고 저도 괜찮아요.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겠어요. 그죠? 음. 그리고 네, 아기를 보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 해서 꽂히면 안 돼요. 그죠?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웃음도 나지만 너무 기쁠 때는 눈물도 나잖아요. 히토미 씨는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히토미 씨, 엄마가 된 걸 축하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갈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기도 건강하고 저도 괜찮아요. 아기 낳으러 갈 때 많이 걱정돼가지고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겠어요. 네, 아기를 보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그죠? 히토미 씨는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이제 병원에 축하해 주러 갔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읽기와 쓰기 여러분 다 하고요.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메일 쓰라고 했죠. 이거 이메일 써보시고요. 쓸 때 친구나 가족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글을 써주고요. 한국 생활 할 때 알려줄 때 필요한 거 뭐 알려줄까? 이메일 쓸 때 한국 생활 때는 이거 중요해. 오자마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 뭐 이런 것 아니면은 또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분리수거 하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죠? 어떤 내용을 쓰면 또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할까요? 친구가 걱정을 안 할까요?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걱정이 안 되죠. 어,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해서 사람들이 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2년 됐는데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 읽기와 쓰기 익힘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그래서 2025년이다. 그죠? 5년 2월 여기 온데 이제 X로 이렇게 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5년으로 고치자. 그죠? 2월 24일 맑음 날씨가 이제 날씨가 맑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날씨가 맑음 이렇게 맑음 하면 왜 나는 써니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여러분은 여기서는 그 맑음 날씨가 맑다 이렇게 하면은 맑음 하면 클리어 이렇게 많이 하네요. 그죠? 맑음 날씨가 맑다. 그죠? 날씨가 맑다 이렇게 하죠. 맑음. 오늘은 내 생일이다. 작년은 뭐야? 작년은 last year죠. 그 다음에 지금 올해는요. 올해, 작년, 올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내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작년, 또 올해를 이제 금년이라고 돼요. 금년. 그죠? 올해를 this year를 금년이라고 하죠. 작년 생일에는 고향에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다. 그래요?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재미있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재미있고 또 신나는 익사이팅하는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오늘은 아침도 못 먹고 오늘 생일인데 아침을 못 먹었나 봐요. 못 먹고 회사에 출근했다. 아무도 내 생일을 알지 못해서 축하 인사도 못 받았다. 외롭고 슬펐다. 오늘 외롭고 슬펐대요. 오늘. 그런데 퇴근 반대말은 뭐예요? 퇴근 반대말은? 그렇죠? 출근이죠, 출근. 회사에 가는 걸 출근. 회사에서 일 다 끝내고 집에 가는 걸 퇴근이라고 하죠. 퇴근해서 집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불이 켜졌다. 친구들이 촛불이 켜져 있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친구들의 깜짝 생일 파티에 너무 행복해서 깜짝 생일 파티 미리 모르고 있는데 이게 스프라이즈 하는 거죠. 그걸 깜짝 생일 파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생일 파티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외롭고 슬픈데 어떻게? 뒤에는 이제 행복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기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외롭고 슬펐다 해서 행복하다로 바뀌었어요. 윗글의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1번 작년 생일 파티는 고향에서 했어요. 작년 생일에는 고향에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다. 맞죠? 오늘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맞죠? 오늘 친구들이 퇴근해서 집 문 열었을 때 갑자기 불이 켜지고 친구들이 서프라이즈를 한 거죠. 그래서 해줬어요. 이 사람은 친구들이 생일 파티 준비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랐어요. 처음에 친구들이 생일 파티도 안 하고 생일인데 밥도 못 먹고 회사에 출근하니까 기분이 너무 외롭고 슬펐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걸 몰랐어요.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 생일이다. 작년 생일에는 고향에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다.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재미있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도 못 먹고 회사에 출근했다. 아무도 내 생일을 알지 못해서 축하 인사도 못 받았다. 외롭고 슬펐다. 그런데 퇴근해서 집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불이 켜졌다. 친구들이 촛불이 켜져 있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친구들의 깜짝 생일 파티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읽기 잘했죠. 다음은 위에 생일 파티에 대한 친구들의 카톡이에요. 카카오톡이죠. 보기의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행복해 하다, 그다음에 놀러 가다, 외롭고 슬프다,
깜짝 놀라서 울다. 오늘 파티 정말 즐거웠어요. 생일 파티를 이제 했나 보네. 네, 이링 씨가 어떤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링 씨의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라민 씨가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링 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놀러 갔을 때 달력을 봤어요. 달력 알아요, 여러분? 카렌다죠? 우리가 날짜가 며칠인지 적혀 있는 거잖아요. 달력을 봤어요. 그래서 발음 달력. 자, 다행이에요. 오늘 파티를 안 했으면 이링 씨 혼자서 얼마나 겠어요. 그죠? 감정 외롭고 슬프겠어요. 이렇게 슬펐겠어요. 이렇게 오늘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이링 씨가 깜짝 놀라서 뭐 할 때? 그렇죠. 울 때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깜짝 놀라서 울 때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아침에 생일에 밥도 못 먹고 출근했는데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해서 너무 슬펐는데 집에 오니까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희 씨가 깜짝 놀라서 울 때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파티 정말 즐거웠어요. 네, 이링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링 씨의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이링 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달력을 봤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파티를 안 했으면 이링 씨 혼자서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슬펐겠어요? 맞아요. 이링 씨가 깜짝 놀라서 울 때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었네요. 자, 육과 여러분 익힘책 문제 풀고 그리고 새로 나온 단어들 20번씩 쓰고 이번에는 숙제가 많죠. 계속 많이 쓰기 연습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7과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